LA 한인타운 지역에서 불체자 단속 작전이 펼쳐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시 브롱스 지역에서도 이민 세관 단속국의 작전으로 20여 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국적으로 이민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와 각 지역 정부의 찬반 입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올해 첫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방국세청이 2024 회계연도에 관련된 세금 보고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LA 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LA 한인사회도 한인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어제 LA 한인타운 지역에서 불체자 체포 작전이 펼쳐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도 단속이 이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불체자 집중 단속이 펼쳐진 것은 어제 저녁 7시쯤 단속 요원들은 올림픽과 웨스턴 교차점 부근에서 작전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익명의 한인업주에 따르면 단속 작전은 체류 신분이 없는 근로자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졌고 소식을 들은 근로자들은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자칫 단속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몸을 숨긴 겁니다. 한인업주들은 이들 근로자들이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더 높은 인건비가 지출될 것이고 결국 소비자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LA 한인타운 지역에서는 마켓이 가장 높은 비율로 체류 신분이 없는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고 요식업소들이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민당국 역시 이 같은 정보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한인업체들을 중심으로 단속 작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도 불체자 체포 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불체자 20명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체포 영상에 따르면 이민세관 단속국, 국토안보부, 폭발물 단속국, 마약 단속국 요원들이 합동으로 뉴욕시 브롱스에서 단속 및 체포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콜로라도에서 아파트를 점거해 납치 폭행 절도를 벌인 트란데 아라과 갱단들이 대거 체포됐습니다. 당국은 이날 뉴욕시 브롱스, 오그단 애비뉴, 데보 테라스, 크레스턴 애비뉴에 위치한 아파트 3곳을 급습했습니다. 오그단 애비뉴에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한 주민은 갓난 아이를 데리고 주거지로 들어가려는데 단속 요원들이 계단을 가득 메우고 있어 진입이 힘들 정도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워싱턴 하이츠에서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2건의 살인을 저지르고 수배 중이었던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모든 사람은 범죄자로 간주되며 체포 이후 본국으로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이번 단속과 관련해 연방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성명을 통해 오늘 새벽 뉴욕시경은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뉴욕시에 잠입해 있는 용의자 검거 작전을 수행했다며 이들은 강도, 납치, 불법 총기 소지, 폭력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티넘 국토안보부 장관은 애덤스 시장님은 매우 훌륭한 인물로 어젯밤에만 4-5번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뉴욕시에서 체포된 인물 중 한 명은 매우 위험한 존재였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뉴욕시경의 협력을 지원받았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전국적인 불체자 체포 작전을 두고 지역별로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피난처 도시를 자처하는 곳도 있지만 단속을 장려하고 있는 지역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오클라호마주 교육위원회 회의. Our rule around illegal immigration accounting is simply that. It is to account for how many students of illegal immigrants are in our schools. Why do we need that accounting? Well, to be clear, we know that at a minimum, the state of Oklahoma spent $474 million to educate the children of illegal immigrants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that information be shared with anyone to encourage them to come in and do a
a raid of some kind, or is that going to be shared, or is that all private information here? If a law enforcement official comes in and asks for information, we are legally required to give that information over. 오클라호마주 교육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모든 공립학교 등록 시 부모들의 시민권 또는 합법 이민 신분을 증명할 것을 의무화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현지 교육자들도 반대할 정도로 논란이 커지고 있고 시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It's not right. It's not right for you to put fear in students and try to push them out of this free education that our Constitution says that everybody has, independent of who you are, where you come from. 반면 오클라호마주에서 1,800여 마일 떨어진 서부 샌프란시스코 시청에서는 정반대 성격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In San Francisco, we value our immigrant communities. We recognize your contributions to our city, and we stand with you. San Francisco Police Department does not assist in immigration raids. 플로리다 주의회는 강력한 불법 이민 단속 법안을 통과시키며 트럼프 행정부와 발을 맞추고 있는 반면 뉴욕과 캘리포니아주는 트럼프 행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역 정부들의 입장도 극명하게 갈리는데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LA 등 민주당 주내 대도시들은 피난처 도시를 자처하는 반면 오렌지 카운티 헌팅턴 비치시는 비피난처 도시를 선언하며 연방 정부의 편에 섰습니다. 현재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 단속국 ICE를 필두로 FBI와 마약 단속국 DEA, 주류 담배 화기국 ATF까지 이민 단속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 걸쳐 전방위 단속이 이뤄지고 있고 집과 직장은 물론 학교나 교회 등 민감한 장소로 여겨졌던 일부 시설에서도 단속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무작위 급습이나 단속 대신 위험한 범죄 전과자나 해외 수배자들을 중심으로 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ICE only does targeted enforcement operations. We do not do raids, but part of that targeted enforcement, if I'm going for an MS-13 gang member and I see someone next to him who has a big 13 on their face, I'm going to start asking that person questions. 이민세관 단속국 ICE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하루에만 969명이 체포되는 등 취임 이후 일주일 동안 미 전역에서 7,300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체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 ICE의 단속 체포 건수가 하루 평균 300건 정도임을 감안하면 이미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하루 평균 체포 건수를 1,800건까지 늘릴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국경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멕시코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던 난민들이 이를 포기하고 멕시코에 남을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멕시코 난민지원위원회는 온두라스와 베네수엘라, 엘살바도르와 아이티 등 미국 국경지대로 몰렸던 난민 신청자들이 멕시코 정부에 난민 자격을 대거 신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국으로 돌아갈 바에 차라리 멕시코에 남겠다는 것인데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와 비슷한 양상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지난 2019년 멕시코 난민 신청 건수는 폭주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긴급히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멕시코 난민지원위원회는 멕시코시티 외곽에 자리한 사무실 앞에 최근 이들의 긴 행렬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전했으며 그동안 예산이 대폭 삭감돼 난민자 수용 등 대응에는 평소보다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준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아직은 불확실하다며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관련 소식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공지능 AI 반도체 칩 제조회사 엔비디아의 주가가 장 한때 6% 넘게 주저앉았습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딥시크로 미국의 제재가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 상무부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대중국 규제 강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이유입니다. If they are going to compete with us, let them compete, but stop using our tools to compete with us. 관세 정책의 강경파인 러트닉 지명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품목별 관세보다는 국가별 관세가 더 좋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관세 방침은 불분명하고 보조금 집행을 동결하라는 지시는 철회됐습니다.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속에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는 연 4.25에서 4.5%로 동결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등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가 커졌지만 미 연준의 발표문에서 물가가 목표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평가는 사라졌습니다. 관세와 이민자 초방 등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영향도 아직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ith our policy stance significantly less restrictive than it had been and the economy remaining strong, we do not need to be in a hurry to adjust our policy stance. 딥시크 여파와 당분간 금리 조정이 없을 거라는 전망에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해선 이를 평가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연준의 목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직후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5%로 조사됐습니다. 이 결과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1000여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된 것으로 취임 이틀째 집계된 47%에 비해 소폭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출생시민권제도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응답자 중 과반이 넘는 59%가 출생시민권제도는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종과 성소수자들을 위한 다양성 정책 폐기에 대해서도 과반수가 넘는 59%가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집중 과제인 불체자 단속에 대해서는 찬성 비율이 48%를 나타내 반대 입장을 표명한 41%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국세청이 2024 회계년도에 관련된 세금 보고를 이번 주부터 접수받기 시작했습니다. 재난지역의 경우 유예사항이 적용되는 등 올해 세금 보고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소득에 대한 개인 세금 보고가 이번 주부터 시작됐습니다. 연방국세청은 1억 4천만 건이 넘는 세금 보고가 접수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납세자들은 오는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산불 피해가 지속되며 재난지역으로 선정된 LA 카운티 거주민 또는 사업자들의 경우 오는 10월 15일까지 세금 보고 절차를 마치면 됩니다. 개인소득세는 물론 법인, 개인연금계좌, 건강저축계좌에 관련된 보고도 과태료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전이 됐어요. 근데 식당을 하고 있어요. 마켓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켓 안에 있는 그 냉장고에 들어도 엄청 많은 양의 그 냉동식품이 다 못 쓰게 됐잖아요. 손해잖아요. 그런 걸 마치 2024년도에 일어난 것처럼 보고를 할 수 있다. LA 카운티의 FEMA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연방국세청의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으로 자체 데이터와 보고된 정보의 편차가 클 경우 감사 대상에 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주식거래 내역 등 수입에 대한 명확한 보고가 중요합니다. 모든 금융기관에서는 그 금융거래 실적이 IRS로 직접 보고가 되거든요. 그 보고되는 거를 잘 챙기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AI 시대,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우리가 개인 세금 보고를 했을 때 21일 안에 환불 준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게 못 받는 분들 많으세요. 그 이유가 뭐냐? IRS에서 verify하고 확인을 해요. 납세자가 한국 등 해외에서 거둔 수익 역시 세금 보고 내역에 첨부해야 합니다. 이중으로 세금을 낼 필요는 없지만 이 또한 감사 대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렌탈 인컴이 있어. 그럼 렌탈 인컴도 미국에서 원칙은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국에 세금 냈으면 여기서 세금 내진 않지만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거는 이제 해당 담당 CPA들하고 잘 의논하시는 게 뒷날을 위해서 대단히 좋습니다. 회계 전문가들은 세금 환급 대상인 납세자들은 가능한 빨리 세금 보고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2024 회계년도 개인 세금 환급 금액은 평균 3,100달러 선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정부가 LA 지역 산불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지원책을 꺼내들었습니다. LA 한인회는 한인 피해자들의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대형 산불이 발생한 팰리세이즈 산불과 이튼 산불 지역 사망자 수는 29명으로 두 산불로 인해 소실된 건물은 16,000채를 넘고 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 피마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연방지원금 신청은 피마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임시 거주지에서 지내는 비용과 불에 탄 집을 수리하고 재건하는 비용이 포함되며 병원이나 이사, 차량 수리비 등 비주택 사항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택과 비주택 연방지원 신청 마감일이 오는 3월 10일까지로 자칫 준비 부족이나 신청 시기를 놓칠 수 있어 LA 한인회와 LA 법률보조재단, 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는 다음 주 화요일 한국어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알리는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정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하고 펀드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한인들, 특히 한인 피해자들이 있으면은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확한 자료를 갖다 드리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도 우리가 이제 도와드리고, 이제 가장 맥시멈 펀드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회에선 LA 산불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실업자 대상 프로그램 EDD 등 신청 방법과 준비할 서류를 소개하고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사기 피해도 늘고 있어 예방법도 설명합니다. 또한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들의 법적 권리와 지원 혜택, 파산 신청을 고려 중인 사람들을 위한 주의점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는 3일 화요일 설명회에 이어 4일에는 직접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무료 법률 클리닉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소득층 위주로 무료 법률 지원이 제공돼 변호사협회 네트워크를 통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대형 로펌에 속해 있는 변호사님들이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각자 로펌으로 돌아가서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내가 무료로 이 케이스를 맡아도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 진행을 하거든요. 물론 뭐 보장되는 거는 없어요. 저희가 아무것도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렇게 연계를 해드리겠다라는 거를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회는 다음 주 화요일 설명회와 수요일 클리닉 참여를 원하는 한인들은 코리아타운 플라자에 무료로 주차가 가능하다며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화재의 원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전기 합성 등 항공기 문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사고 직후 탑승객들은 기내 수화물 선반에서 불길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불이 갑자기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 짐칸에서. 불이 올라오고 나서부터가 연기가 안에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때부터 승객들이 막 앞으로 밀리면서. 화재를 처음 목격한 승무원 역시 같은 위치를 지목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른 곳은 항공기 날개 뒤쪽, 왼편 좌석 위 짐 보관용 선반입니다. 승객 짐 안에 있던 보조 배터리 등이 충격을 받아 불이 났을 가능성이 우선 제기됩니다. 지난해 4월과 7월에는 각각 아시아나항공과 이스타항공 여객기에서, 지난해 12월에는 에어부산 여객기 내에서도 보조 배터리에 불이 붙었습니다. 당시에는 승무원들이 즉시 불을 꺼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보조 배터리는 화재 위험으로 기내 반입에 제한이 있습니다. 휴대전화 충전용으로 쓰이는 100W 이하는 1인당 많게는 20개까지도 가능하지만 용량이 큰 배터리는 160W 이하로 최대 2개까지만 허용됩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과 같은 수준인데 최근 화재가 잇따르며 이 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배터리는 고열로 올라가면서 그 소화도 안 되고, 오버헤드 빈 위에 이제 우리가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막아놨는데 그 위쪽은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불이 잘 번집니다. 국토부는 사고기의 양쪽 날개에 있는 엔진은 손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엔진 등 기체 문제로 불이 났을 가능성은 낮은 상황. 다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기내 전기 합선이나 누전 가능성 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조위는 오늘 오전 경찰, 소방 등과 함께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발화 위치와 원인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오는 금요일까지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어제 시작된 쌀쌀한 날씨가 오는 금요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산간지방에서는 서리와 결빙이 예보되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평년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은 기온 탓으로 저체온증을 겪는 환자가 늘 수 있다며 평소보다 옷을 따뜻하게 입고 야외 활동을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쌀쌀하던 기온은 오는 주말을 기점으로 다시 화씨 70도대 이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류독감 여파와 물가 인상에 따라 올해도 계란값이 더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는 물론 한인마켓에서도 구하기 힘들어진 계란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계란의 가격은 지난해 여름 대비 2배 이상 폭등했는데 공급량이 부족해 비싼 가격에도 품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품귀 현상은 조류 독감에 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억 마리가 넘는 가금류가 도살됐는데 계란을 공급할 수 있는 암탉의 숫자가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연방농무부는 올 한 해 동안 계란 공급 차질 현상이 지속될 것이며 가격은 20% 이상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반 식품 가격 예상폭인 2.2%에 비해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